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2차례나 제한 상영과 판정을 받는 등 영화 속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들이 큰 논란이 됐는데요. 또 가족들이 당한 이 고통을 서로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복수극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영상물 등급위원회 집계 결과 영화 아저씨와 악마를 보았다 두 편 모두 표현 수위 높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점점 더 높은 수위의 폭력성을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객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 정도의 수준을 지나쳐서 조금 이제 보기 불편하다라는 반응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흥행과 더불어 두 한국 영화는 그 잔혹성에 대한 찬반 논란도 들끓고 있는데요. 바로 너지? 2008년 영화 추격자가 흥행과 작품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 이후 스릴러 영화들이 앞다퉈 쏟아지며 스릴러 성공 시대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흉악범죄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공포,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영화에 투영이 되는 겁니다. 또 작가들이 그런 장르에 이제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제작자들이 적은 예산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주려다 보니까 또 점점 더 표현이 강해지는 측면도 있죠. 그러나 잔혹성을 둘러싼 설조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뭐 장갑이라던가 아니면 옆에서 놓여있는 연필 이런 식의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그저 이렇게 암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해부학적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폭력성이 어떤 점에서는 선정성과 맞닿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스릴러 영화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은 가해자이자 해결사, 반면 피해자는 약한 여자 혹은 어린인데요. 남성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강렬해진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사적 복수를 대리 체험하고, 반면 이제 여성 관객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관람 자체가 분열증적이라고 할까요? 남성 주인공에게 동일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피해자 여성에게 동일시하자니 너무 두려운 경험이 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핏빛 잔혹극은 9월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일 개봉한 영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역시 주인공의 잔혹한 복수극이 펼쳐지는데요. 타당한 폭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폭력? 그래서 글쎄요, 어떤 분은 잔인하다, 그 과정이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영화에서는 폭력이 조금 필요했지 않나 싶어요. 표현 수위는 과한 것도 드라마에 방해가 되지만 부족한 것도 몰입에 방해가 됩니다. 드라마의 상승 곡선에 맞는 파격적인 표현 수위는 관객에게 스크린에서 눈을 떼게 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감독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영화를 위한 꼭 필요한 묘사인가, 아니면 가열 경쟁 속 관객들을 향한 불친절한 폭력인가, 그리고 스릴러로 쏠리는 한국 영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폭력에 관한 영화를 얘기하면서 폭력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식이 과연 언제까지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유효할지, 또 어떤 인권의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 개척을 위한 쉼없는 한국 영화의 모험 정신, 그러나 관객들은 좀 더 다양한 영화를, 그리고 친절한 영화를 기대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요즘 잔혹 스릴러가 극장가의 대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들은 영화 보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섬뜩하죠.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들이 흉기로 쓰이니까 좀 겁도 많이 나고요. 네. 아, 신현준 씨의 조지와 몽식이는 웃기는 영화잖아요. 네. 언제 개봉하나요? 네, 참으로 연기 못하는 배우 정준호 씨와 같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 영화는 뭐 중간에 화장실들 다녀오셔도 다 내용 연결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고요. 개봉은 내년에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진 씨 소식 전해주세요. 네, 게릴라 데이트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가요계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꽃미남 샤이니입니다. 기대되시죠? 잠시 후에 샤이니와 함께 거리로 나가보시죠. 네, 설경구, 이정진, 오달수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개성 넘치는 조합인데요. 이 세 분이 아주 유쾌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개성 넘치는 세 분과의 데이트 지금 함께 하시죠. 설경구, 이정진, 오달수 세 남자의 목말리는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통쾌한 영화 해결사의 주인공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지난 화요일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인 가운데 영화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차태현 씨, 소지섭 씨, 한채영 씨도 함께했는데요. 한 맞으면 정신없습니다.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잠시 누웠어요. 2번 정도 누웠어요. 잠깐 누웠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 있더라고요. 시작합시다. 전직 형사 출신 해결사가 살인 누명을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락 액션 영화인데요. 추가 제작이 된다면 다 찍을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출연 의향 있으시고요. 당연히 해야죠. 이정진 씨는요? 아우, 여자 배우도 좀 나오는 거 찍고 싶어요. 아, 이정진 씨 뭐 이런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촬영장에 제가 처음 갔어요. 형 기어서 추워가지고 파카 입고 그 네. 경찰서에서. 그날이 달수 형님이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촬영에는 달수 형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배우가 없어졌잖아요. 볼일을 보시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비대라고 그러죠. 기계로 나오는데 누른 거죠. 눌렀는데 멈춤 버튼이 고장이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옷은 촬영 의상이고 일어나면 젖을 것 같고 촬영을 해야 되고 막을 수도 없고. 네, 막을 수도 없고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이게 차가워지고 멈춤 버튼이 계속 안 눌러져서 최고입니다. 동상 끌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작품에서 설경구 씨는 와이어 액션까지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땠어요? 좀 좋았어. 이정진 씨는 비주얼 액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넌 나한테 안 돼. 아니 사실 액션 경구 이번에 새로 닉네임 얻으시고 비덩정진. 오달수 씨 혹시 뭐? 그래서 탄생한 권량놀이. 액션 공부예요. 비덩 이정진입니다. 비대 얻었어요. 새로운 별명 지어준 설경구 씨 감사하고요. 닭똥이 굴르고 소똥이 빠지는 있어도 좀 많이 나온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야? 남자의 자격 초창기 편집 1순위였던 이정진 씨. 요즘에는 비주얼만으로도 여심을 사로잡으며 예능 살아남기에 성공했는데요. 정진이는 그 여자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스킨십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의 자격에서 남자들이랑 7명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비주얼 덩어리라고 대접받고 있었는데 네. 도망자 촬영장 갔더니 다니엘 앤이 앉아있고 참 힘듭니다 요즘에. 아 그러면 이정진 씨는 지금 오달수 씨 뽑으셨어요? 이런 노련미? 여유 있어. 보세요 지금.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딱 한 가지 방법, 그냥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죠. 아니 이 말이 왜 와닿지 않는 걸까요? 그런 게 있나 본데 나한테는 이상하게 저한테. 자기한테 모성애가? 저 보면 좀 이렇게 안 됐나 봐요, 사람들. 잘하는 뭐? 모성애가 아니고 불쌍해 보이는 거지. 네, 정리 깔끔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극장에서 촬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사한 세 분 멋진 활동,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에 아름다운 여인이 떴습니다. 바로 연예가 중계 안방마님 이시영 씨가 신현준 씨 몰래 아주 특별한 여름 휴가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녀와 함께한 파리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인천국제공항. 여기서 잠깐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타들의 공항 패션. 그렇다면 떠오르는 패션 아이콘 이시영 씨의 공항 패션은